나는 숲속으로 들어갔다. 삶을 의도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 본질만을 마주하기 위해서. 이것은 한 남자의 고백이다. 도시를 떠나, 사람을 떠나, 문명과 습관과 돈의 질서를 떠나, 홀로 숲속에 집을 짓고 들어간 한 철학자의 선언이다. 1845년 헨리 데이비드 소르는 매사추세츠주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는다. 그는 돈도 직업도 사회적 명성도 포기했다. 대신 매일 아침 새들의 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고 나무에 손을 대고 호수를 응시하며 하루라는 시간을 아주 조심스럽게 살았다. 그는 묻는다. 우리는 과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라지고 있는가? 삶을 바쁘게 사는 것이 곧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일까? 소로는 말한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다 정작 자기 자신을 잃는다. 대부분의 사치는 삶의 진보가 아니라 장애물이다. 도시의 사람들은 빠르게 걷는다. 그러나 어디로 가는지는 묻지 않는다. 소로는 그 흐름에서 이탈한다. 그는 속도 대신 방향을 택했고 소유 대신 존재를 택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단 하나의 과제를 던졌다. 나는 내 삶을 실험할 것이다. 진리로 가득 찬 삶이란 어떤 것인가? 자연은 말이 없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소로는 가장 깊은 목소리를 들었다. 존재의 감각, 살아있다는 것의 물리적 실감,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충분한 순간들. 오늘날 우리는 질문을 잊고 산다.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 질문은 너무 근본적이어서 대부분은 꺼내보지 않는다. 하지만 소로는 숲에서 그 질문을 다시 꺼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 했다. 월드는 단지 자연을 노래한 책이 아니다. 그것은 문명에 맞선 존재의 선언이다.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 위한 고독한 실험이고 사유하며 사는 인간이 되기 위한 훈련이다. 그리고 그 실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능하다. 단순하게 살아라. 다시 말하건대 단순하게 살아라.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말한다.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은 궁핍함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이었다. 소로는 자신의 생활비를 꼼꼼히 기록했다. 1년에 약 28달러. 지금 돈으로도 한 달치 월세에 못 미치는 돈으로 그는 살아갔다. 나는 계산했고 내가 필요한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장식 없는 식사를 했다. 차가운 물로 씻고 단 하나의 침대에서 잠들었다. 그 모든 것은 삶의 핵심만을 남긴 결과였다. 소로는 묻는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실은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더 큰 집, 더 많은 옷, 더 비싼 기계로 삶을 채운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의 시간과 자유는
그 대가로 팔려나가고 있다. 삶은 너무 복잡하게 흐른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하며 너무 많은 것을 쫓는다. 단순함은 단지 버리는 삶이 아니다. 그것은 핵심에 도달하려는 삶이다. 무엇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무엇이 나를 진짜 나답게 만드는가? 그 질문에 답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과 작별할 수 있다. 오늘의 우리는 선택의 홍수 속에서 피로에 잠긴다. 더 많이는 더 좋게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삶은 점점 산만해지고 흐릿해진다. 소로는 그 속에서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속삭인다. 단순하게 살라. 삶의 본질은 몇 개의 법칙만으로 충분하다. 소로에게 단순함이란 가난한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정신의 상징이었다. 그는 물질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물질의 지배를 거절한 것이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단순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명료하게 존재할 수 있을까? 나는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자 했다. 나는 호수를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그것은 나의 거울이었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내 마음에 가장 조용한 울림을 들었다. 자연은 침묵 속에서 인간을 치유한다. 단지 회복이 아니라 회귀이자 회생이다. 소로에게 자연은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자연을 살아있는 철학서로 읽었다. 매일 새벽 그는 새소리로 눈을 떴다. 물가에 앉아 햇살이 잎사귀를 통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나 자신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 느껴졌다. 그곳엔 도시의 소음도 사회의 시선도 시간을 재촉하는 시계도 없었다. 오직 사계절, 물결, 바람, 그리고 깊어지는 내면이 있었다. 우리는 종종 자연을 배경화면처럼 소비한다. 여행지, 힐링 캠프, 주말 산책의 대상. 하지만 소로에게 자연은 살아있는 대화 상대였다. 그는 말한다. 나는 나무에게 말을 걸었고 그들은 나보다 오래 생각하고 있었다. 봄이 오기 전 나는 먼저 내 안에 겨울을 지나야 했다. 그의 시선은 외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 자기 자신으로 침잠하는 길이었다. 오늘 우리는 매일 인공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 하늘은 유리창 너머에 있고 물은 정수기에 갇혀 있다. 우리는 자연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연의 언어를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여전히 인간을 향한 회복의 문장들이 흐르고 있다. 소로의 사상은 동양의 철학과도 닿아 있다. 노자 장자, 선불교의 무의와 자연이라는 개념. 억지로 무엇을 하지 않고 스스로 그러함을 따르는 삶.
그는 숲에서 인간이 되기를 멈추고 존재가 되기를 택했다. 소로는 자연 속에서 고요히 묻는다. 삶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나는 숲으로 간다. 그 단순함과 그 침묵과 그 반복 속에서 내가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는다. 나는 물결 소리로 생각했고 나뭇잎 사이로 질문을 보냈다. 그리고 대답은 항상 고요였다.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소로는 2해를 숲에서 혼자 살았다. 친구도 없고 소식도 없고 아침 인사 한마디 없이 하루가 흘러가는 시간. 하지만 그는 말한다. 그 시간은 고독이었지 외로움이 아니었다. 외로움은 사람이 그리운 상태다. 그러나 고독은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된 상태다. 도시 한복판에서도 사람은 외로울 수 있다. 지하철에서, 회의실에서, SNS로 가득 찬 화면 속에서도. 하지만 숲속에선 소로는 세상과 가장 가까워졌다. 사람은 오직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고독은 도피가 아니다. 그것은 귀환이다. 내면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이며 자기 삶의 의미를 다시 짓는 공간이다. 소로는 그 침묵 속에서 말보다 더 명확한 사유를 만났다. 오늘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불편해한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소로는 말한다. 진정한 관계는 자기 자신과 먼저 화해한 사람만이 맺을 수 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방 안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라고 파스칼은 말했다.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혼자 있어야 한다. 키르케고르의 말이다. 너의 정신 안에는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조용한 피난처가 있다. 아우렐리우스의 말이다. 소로는 그 피난처를 숲에서 발견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사유의 시간이고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그 고독을 견디는 자만이 세상과의 관계를 더 자유롭고 깊게 맺을 수 있다. 나는 누구와도 함께 있지 않았지만 나는 결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나를 잊지 않았다. 라고 소로는 말한다. 숲에서 배운 삶의 철학은 도시에서도 이어져야 한다. 소로는 자연 속에서 물러앉은 은둔자가 아니었다. 그는 양심의 책임을 실천하는 시민이 되고자 했다. 1846년 미국이 멕시코와 전쟁을 벌이고 노예제를 유지하던 시절 소로는 전쟁과 노예제에 반대하며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그리고 하룻밤 감옥에 갇힌다. 그는 이후 이렇게 선언한다. 국가는 내 영혼까지는 징수할 수 없다. 양심은 다수의 의견보다 먼저 존재한다.
소로는 자유를 숲에만 남겨두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사회의 구조와 권력에도 요청했다. 옳지 않다고 믿는 법에 복종하는 것보다 침묵 속의 저항이 더 윤리적이다. 그에게 시민이란 단순히 법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사유를 기준으로 행동하는 존재였다. 간디는 소로의 시민 불복종을 읽고 비폭력 저항 운동에 철학적 뼈대를 세웠다. 마틴 루터 킹 목사 역시 소로에게서 불의한 법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의다라는 신념을 배웠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묻는다. 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옳은가? 다수의 결정이 언제나 진실인가? 월드는 고요한 삶을 이야기했지만 그 고요는 세상을 외면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유와 성찰을 통해 만들어진 용기의 목소리였다. 소로는 그 목소리로 말한다. 나는 스스로 결정한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이 옳다고 믿는다면 세상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나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겠다. 나는 숲에서 자유를 배웠고 도시에 돌아와 그 자유를 증명해야 했다. 자연으로 들어가 고요를 배우고 고요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바탕으로 세상에 저항하는 것. 이것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월든을 통해 우리에게 남긴 철학입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